논란이 뜨겁습니다. 경기도 의회 복지위원회에서도 다시 설계해봐라라고 한 그 안건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역전 사업 중 하나지만 복지부는 이거 조금 힘들 텐데요 하면서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먼저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 교수께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명 지사께서 청년연금 또 청년 배당을 비롯해서 네. 여러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제 고민은 중앙정부하고 역시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문제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세밀하게 설계가 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가는 관점이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꼭 따져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김 교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덕구 본부장께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우리 김동근 전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입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합의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상황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경기 청년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1분 채워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어쨌든 전체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세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경기도 청년들 약 16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재정이 최대 50조 원이나 추가로 소요가 된다. 이거 폭탄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측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반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강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50조라는 근거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거로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년간 6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1인당 7,8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라는 전제하에서 50조입니다. 네. 4년간 64만 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7,800만 원이 추가로 든다. 100살까지 산다. 이게 현실적으로 도중에 해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00살까지 다 산다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끝났었어요? 예.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합니다. 예. 강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미니멈으로 볼 때 예. 어느 정도 몇 조나 더 필요할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에는 이게 요번에 들어가는 돈이 146억 원 정도 146억 정도죠. 네. 예, 146억 정도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 이것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좀 초기에 들어볼게요. 놓고요. 예. 그 다음에 향후 추납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 이 국민연금에 향후 국민연금이 부담돼야 될 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50조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수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4분의 1을 인구 측면에서 4분의 1, 경제 규모가 4분의 1이 되는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 보이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 1분 드렸고요. 지금 전 30초로 끊겠습니다. 반론 들어가시죠. 강 본부장님. 이거는 분명히 국민연금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신청을 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예를 들면 9만 원을 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 당사자 신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여를 했을 때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살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당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네. 45,000원씩 두 번을 30초 본인이 다 부담을 됐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받아주시죠. 경기도에서 두 번 분납을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자, 예. 거기까지 의담이다. 듣겠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강 본부장님의 말씀께서는 경기도에서 현재 일시불로 9만 원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예.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취지상 빠른 시점에 불입을 하고 나중에 추납을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논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9만 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재정으로 무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30초 반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예, 재반론하겠습니다. 네, 30초 드립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 당연히 동감을 하고 지금 재정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요새 그 전업 주부들도 이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부인이 전업 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 한 달에 9만 원씩 계속 내서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게 중앙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예를 들면 나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저는 자, 이 부분 30초. 네,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은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연령 속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 라이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할 일이죠.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초의 연금을 무상으로 전액을 다 주게 되는 것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청년연금만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논의의 폭이 좁다고 보여지고요.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넓은 관점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해줘야만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만약 가장 낮은 나이에 국민연금에 불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의 평생에 있어서의 재정 계획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취지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0초 다 쓰셨는데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분이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청년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세요. 보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고 계세요. 강론이 약간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청년 배당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청년 배당 문제까지 포함을 한번 해보죠. 청년 배당은 사실상 청년 연금과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네. 이것은 청년들에게 어찌됐든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런 기본소득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직장 유무 가리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김동근 교수님부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에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모두 다 10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득 재분배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복지 한번 보편적 복지 시작하면 되돌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 증가액이 10.9% 정도입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거의 2배 정도가 증가하는 20% 가까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증가하는 복지에 대해서 우리 얼마큼 사회적 합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남에서는 성공을 했으니까 경기도에 전체가 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100만 도시에서 정책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경제 규모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전국적인 보편 복지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1분
딱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 본부장님. 본부장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청년 배당 문제가 없나요? 저는 시대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 시대로 갔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런 것들이 사회의 거대한 담론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청년배당 관련된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죠. 이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거나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통해서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 배당 정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의 복지 향상 강화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청년 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내년에는 강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지금 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두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율성과 다양성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청년 배당 정책을 성공한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 이슈가 되고 국가적 담론이 되는 거죠. 좋은 지방 정책이 국가적 담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성공했을 때 다른 지방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번에 전북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안건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예. 저는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성공하면 국가적 아젠다로 잡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편적 복지와 청년 복지 포함해서 좀 더 예를 들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0초 됐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고 그리고 또 보편적 복지로 언젠가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 돈만 많다면 재정이 풍부하다면 왜 복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이 재원은 다른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다른 계층에 필요한 부분을 결국은 이쪽으로 나눠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양이 너무 급히 가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저는 당이론을 가지고 논한다면 저는 더 이상 논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누구나 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는 명제 앞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돈을 누가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에 더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보편적 마지막에- 복지냐 산별 복지냐에 대한 어떤 논쟁은 여기서 사실 많은 한 두세 번 서로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남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연 100만 원 그리고 분기별 3개월간 25만 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액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때는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상품권이 경기도에 어떠한 또 그 소득 주도 성장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상품권이라는 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네, 30초 네. 드립니다.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25만 원 주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청년들한테 얼마나 네. 개별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별 청년으로 볼 때 무언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관심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라고 하는 큰 경제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이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강 본부장님. 그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이죠. 예. 근데 사실 그 우리 그 24세 그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돈입니다.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일정 정도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김동근 전 부시장께서는 성남이랑 경기도랑 다르다.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100만 원을 통해서 1년 동안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을 만들고 이렇다 그러면 이 청년배당이야말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런 것이 저는 지방자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네. 청년배당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부의 고민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100만 원은 대단히 큰 돈일 겁니다. 하지만 재벌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동기가 될까요? 저는 정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정책에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같은 관점입니다. 네. 근데 우리 그 김동근 부지사님 논리대로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희한테도 세금 똑같이 받아야 되고 이재용한테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잖아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소득만큼 세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복지는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좀 더 이런 시대 정신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금 제도는 사실 국가 단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대 정신과 본인의 철학 공약 속에서 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국가 단위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국가주의적 발상이죠.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철학을 큰 틀에서 맞는 비전과 공약 이런 것들이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세금 문제와 이 부분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한테는 분명히 일반 국민보다 세금 많이 받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분한테 더 비중 있게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발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우리가 보장제도가 이렇게 그 본인이 기업만큼 내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공적 부조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진짜 예를 들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네. 이런 그 이 사회 보장제도가 다 하나는 예를 들면 기여한 만큼 내고 하나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 국가가 부담하고 이런 양쪽의 입장에서 거기에 맞게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잠깐만요.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입니다. 이제 두 분이 무슨 이기고자 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두 분 말씀 듣고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경기도 뉴스의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시간 이슈펀치 다짜고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이슈와 쟁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포차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포차 퀴즈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네, 독감 치료제 이름은 타미플루였습니다. 1번. 네, 1번.